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돈은 상황을 더 긴박하게 하고 결정을 번복할 수 없게 만든다. 최근 강남클럽 실상을 폭로한 소설 메이드 인 강남에 나오는 한 귀절입니다. 네, 주말 어떠셨는지요? 강남클럽 이슈를 둘러싼 국내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K-팝 스타의 성폭력과 불법 동영상에 대한 해외 언론의 관심이 국내 못지않은 것 같습니다. AP통신은 이번 스캔들은 한국 연예계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요, 아예 제목을 섹스 스캔들에 흔들리는 K-팝이란 내용으로 달았습니다. 단군 이래 대한민국 알리기에 K-팝만한 1등 공신이 어디 있었는가 하는 반문이 나올 정도로 민간 외교사절 역할을 톡톡히 해온 우리 아이돌 그룹이 도매급으로 넘어갈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이번 사태는 예견된 것이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젊은 아이돌을 볼모로 한 철저한 자본 논리의 연예 기획사, 그들과 연계된 유흥업계, 그 뒤를 봐주는 감독관청, 그 이면에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른바 황금 만능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도덕교육을 받을 시간을 희생해서 탄생하는 K-팝의 노래와 춤이라는 외신의 뼈아픈 지적은 허상과 허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화려한 K-팝의 민낯입니다. 네, 오늘 2부에서는요, 강남클럽의 추악한 이면을 폭로한 메이드 인 강남의 작가 주원규 씨를 직접 스튜디오로 초대해서 이번 사태의 실상을 한 뼘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대북 이슈에 관련된 언급을 먼저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자, 그러나 나는 회의적이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 내용이고요. 미국 네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의 말을 인용 보도한 겁니다. 네네. 백악관 측이 지난주에 미국 내 대북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비공개 브리핑을 가졌다 그러고요. 예.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모두가 북한이 핵무기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런데 지난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그렇게 깨닫게 됐다. 예. 하는 거고요.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 대표도 별도 의회 대상 브리핑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북한이 그 협상 당시에 보니 플랜 B도 준비하지 않은 것 같더라라고 설명을 했다 그럽니다. 예.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필요한 일을 할 의지가 없었다라고 또 설명을 또 하고 있고요. 예. 이런 속에 우리 청와대 고위관계자 발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전부가 아니면 전무 전략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스몰 딜을 굿 이너프 딜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네. 지금 지금 전해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그 미국 백악관 내의 기류하고는 조금 다른 기류를 예.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네네. 미국 정부는 지금 김미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그것 자체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회의를 갖기 시작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네. 우리 정부는 여전히 비핵화 의지를 일단 신뢰를 하면서 단계적 접근을 지금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간의 관심을 지금 끌고 있는 버닝썬 사태가 이제 언론에서 게이트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명칭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게이트라는 것은 결국에는 권력의 유착 이런 것들로 이제 확산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경찰 윗선이 이제 관련이 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경찰대 출신의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고 강남경찰서를 거쳐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아래 행정관을 역임했다.
그리고 대통령 일가 친척을 그 당시에 담당을 했고 지난해 8월 경찰청에 복귀해서 인사 담당관으로 일했다. 이런 정도면 네네. 경찰 쪽에서는 뭐 그야말로 승승장구한 그런 그렇죠. 네. 성공한 경찰관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된 그 윤모 총경 얘기입니다. 당연히 민감용 경찰청장의 핵심 참모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물이 가수 승리 씨하고 정준영 씨 등의 단톡방에 이제 등장한 바로 그 경찰청 총경인 거고요. 네네. 그가 얼마나 버닝썬의 뒤를 봐줬는지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경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회의론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네. 일단 경찰청 쪽에서 대기 발령을 했고 광역수사대 지금 조사를 받았고요. 피의자 전환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예. 승리 씨하고 그 유인석 대표가 설립한 또 다른 클럽바 몽키 뮤지엄에 대해서 경쟁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서 부하 경찰관에게 알아보라고 지시한 정황도 지금 포착이 됐다 그래요. 네네. 자, 이쯤 되니 이제 언론도 게이트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을 한 것이고요. 예. 대검찰청도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지금 배당을 하고 직접 수사 준비에 돌입을 했습니다. 예. 경찰의 굴욕으로 연결이 될지 글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여야 사당 선거제 개혁안에 잠정 합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있어야 될 조율 과정도 좀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인다. 네네.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린다는 내용이고요.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는데 연동률은 50% 우선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 제도 때 도입하기로 했고요. 민주평화당 내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호남 의석 수가 결국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 전체 의석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네네. 우려를 좀 하고 있다 그러고 바른미래당 내에서는 선거제 개혁안하고 연계 처리를 할 공수처 설치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반대론이 있다고 합니다. 네네. 조만간 각 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일단 추인할 것으로 알려지는데 그 추인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안하고 이 사법개혁 개혁 법안들 좀 연계 처리하기로 했는데 이걸 4대 악법으로 규정을 아예 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야합으로 규정해서 총력 저지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야사당이 의원총회 열어서까지 추인을 하고 나면 어떻게 저지를 하겠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처럼 돌아가면서 단식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런 정도로까지 해서 과연 이게 저지가 될 수 있을지도 좀 모르겠는데요. 네네. 지금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 선거제 개혁의 원칙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야 사당 합의 과정에서 네네. 표의 등가성이라든가 비례성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그 원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네네. 그 왜곡된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결국 당리당략이 많이 지금 좌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임위 일정이 이제 시작될 것 같으니까 이번 주부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버닝썬 사태 수사 과정에서 전현직 경찰관의 유착 의혹이 터져나왔어요. 자칫 경찰 수사가 제 식구 감싸기로 흐를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 나오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도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이 문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검사 출신이시기도 한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버닝썬 사태가 워낙 지금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어서요. 이게 지금 그 경찰이 연루됐거나 또는 연루됐기 때문에 부실하게 수사를 했다거나 이런 의혹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제로 보면 그 강남경찰서에서 누가 폭행을 했느냐라고 하는 이 지금 그 보안요원 A씨에 대해서 1년간 지금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광역수사대가 투입하자마자 2주 만에 이게 지금 진범을 식별해가지고 사건을 지금 해결을 했거든요. 예. 이런 걸 보면 경찰에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인가? 특히 일선 강남서라든지. 네, 여보세요? 네, 이쯤 전화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송 진행 도중에 잠시 좀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연결을 하겠습니다. 버닝썬 사태 수사 관련해서 현재 지금 검사 출신이기도 한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의원을 전화 연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버닝썬 사태를 둘러싼 경찰의 그 의혹 문제, 연루됐거나 부실하게 수사했거나 이런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연결돼 있습니까? 여보세요? 네, 의원님.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경찰 쪽에서 검찰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까지도 연결된 이슈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의 해결 과정을 좀 정확하게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슈를 좀 얘기하기 위해서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연결돼 있습니까? 예, 저는 잘 들립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지금 폭행 사건이 지금 광역수사대가 투입되자마자 2주 만에 지금 해결한 것 보면. 네네. 일선에 촘촘하게 박혀있는 민생 치안의 현장의 경찰들이 얼마만큼 유착돼 있는가가 지금 분명하게 보여지는 사건들이거든요. 예. 특히 그 권익위에 신고를 했던 방경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경찰에 자료를 갖다 주면 될 부분을 굳이 권익위에다 가져다 준 것은 그만큼 경찰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지 않느냐. 지금 이런 판단 때문에 그런 것이어서 사실은 경찰이 경찰 스스로를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래서 신속하게 검찰이 이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종의 뭐 죄척 사유에 충분히 포함된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의견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경찰의 문제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검찰의 문제는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경찰 자체 수사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최근에 그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된다면은 지금도 이 지경인데 자치경찰제가 시작이 되면은 뭐 지역의 토호 세력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유흥업소의 경찰의 결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죠. 근데 이제 다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가지고 애시당초 청와대와 검찰, 경찰 간에 이제 이 수사권 조정 합의를 할 때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런 합의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합의를 하게 된 건 뭐냐면 지금 현재도 일선 경찰과 토호 지역의 토호 세력과 유착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현재 경찰의 권력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경찰의 권력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할해서 나눈 상태에서 경찰에게 어떤 수사에 관한 독점적 권한을 주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자치경찰제 도입을 하게 된 것이고요. 네네. 만약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하게 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어떤 수사권 조정에 관한 청와대 주도의 합의가 그 전제가 깨지는 것이어서 상당히 좀 복잡하게 돌아갈 우려가 있는 겁니다. 예, 의원님. 그런데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 한국당의 원내대표가 버닝썬 사태 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과 경찰을 이 정권에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검찰, 경찰의 문제점을 보면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어떤 시기든 막론하고 검찰이든 경찰이든
정치권에 예속돼 있다. 특히 이제 청와대에 예속돼 있어서 수사에 정치적인 어떤 압력과 입김이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이쪽 정부건 저쪽 정부건 간에 이제 공통된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일부 소속 인원들의 부패 문제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실력이 없거나 아니면 오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가장 중요한 게 이 정치적 예속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이건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로 따지면 서장급 이상 또 검찰로 따지면 부장검사급 이상의 어떤 보직에 대해서는 거의 전속적으로 인사에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총경의 직위도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너무 이제 극단적인 방향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네네. 큰 틀에 있어서는 검찰과 경찰을 이 정치적 예속의 문제, 정치적 입김의 문제로부터 어떻게 좀 분리시켜서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줄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와 정치권 모두가 좀 고민해야 될 문제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그 첫 번째 질문에서 그 의원님께 드렸던 버닝썬 사태 경찰 수사가 이대로 좋은가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전화가 좀 끊겨서요. 그 앞부분을 좀 못 들으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맥락에 따르면 버닝썬 사태의 경찰 수사는 지금 이대로 하면은 참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에 이제 검찰이 검찰을 수사할 때도 여러 가지 이제 미온적인 수사 문제가 많았고요. 또 경찰이 경찰을 수사할 때도 미온적인 수사 문제가 있었고 또 각각 기관 내부에서 수사를 할 때 이게 수사를 받는 대상자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 첩보나 정보에 입수하기가 굉장히 쉬운 상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이 수사 대상자들이 이런 현재의 수사 상황이나 진행 경과를 빼내가지고 거기에 대응하기 굉장히 쉽게 용이하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타 기관으로 크로스 체크를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의원님, 그 금주에 가장 그 핫한 이슈로 국회에서 좀 다뤄질 내용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지금 언급하신 그리고 공수처법과 함께 현재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처리하겠다는 뭐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네네. 통과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선거법하고 공수처법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그렇게 연계해서 패스트트랙을 함께 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특히 이제 본질적으로 지금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가지고는 앞으로 이제 수사 구조를 경찰만이 독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건데 저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사권 조정을 하겠다고 할 때 청와대, 검찰, 경찰이 합의한 전제가 뭐냐면 자치경찰제 도입을 동시에 하겠다라는 것을 이 전제로 해서 이제 네네. 경찰만이 직접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예. 지금 현재 이렇게 패스트 트랙을 태우는 걸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만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지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부분은 지금 패스트 트랙에 안 올라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청와대의 어떤 합의안의 전제가 되는 자치경찰제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예. 실은 이게 청와대와 이게 지금 민주당의 패스트 트랙안이 이게 사실상 검찰의 힘만 빼는 어떤 합의의 전제가 되는 검찰을 사실상 기만하는 것이어서 네네. 여러 가지로 지금 이게 동시에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연기할 대상 자체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또 한 가지가 이게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게 당장 오늘 지금 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발의해도 내년 2월 20일경에 지금 본회의 표결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330일 얘기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제도가 내년 2월 20일경에 표결이 완료되거나 하면 이제 그 이후에 또 지역구 지금 28개를 없애는 지역구 개편 협상안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패스트트랙안은 지금 시간적인 어떤 시점의 문제를 가지고 보면 예.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태우는 것이어서 네네. 제가 볼 때는 이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아침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1부 마치고요. 2부에 돌아오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강남 클럽의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연관된 책을 하나 내셨어요. 메이드 인 강남의 작가 주원규 작가를 모시고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최근 버닝썬 사건으로 인해서 클럽 내 성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어 있는 가운데 실태를 직접 알리기 위해서 적극 나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위장 취업을 직접 하셨고 소설가이자 목사님으로도 활동을 하셨던 분이신데 하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원규 작가이십니다. 성매매, 마약, 경찰 유착 이 같은 강남 클럽의 실상을 낱낱이 담긴 소설 메이드 인 강남 최근에 펴낸 작가이시죠. 직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희들이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서 지난 한 주 내내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이번 주도 역시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라고 작가님이라고 이렇게 좀 호칭을 저희가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클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신데 어쩌다가 이런 소설집을 마치 그 르뽀와 같은 소설을 펴내셨을까 궁금해 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어떤 일을 주로 지금까지 하셨는지요? 네, 이제 취재 동기는 사실 2012년부터 가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쉼터나 이제 그들의 돌보미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어려운 입장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지내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전 표현으로 소년원이라고 하고 있는 교정시설을 경험한 친구들도 그 다음에 사회 복귀를 위해서 좀 돕는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2016년, 그러니까 2015년 후반부터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실종되는 듯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함께한 네. 청소년들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네. 어허, 그래서 이게 혹시 납치 사건이 아닐까 어떤 일일까 걱정이 돼서 수소문한 결과 그 친구들이 강남 등지에 있었던 2016년 당시에 클럽에서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어떤 소문들을 듣게 되어서 과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라는 네네. 그 취지에서 잠입 취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직접 그 과정에서 그 친구들을 만나셨기도 하셨습니까? 네, 대면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 안타깝게도 흔히 말하는 여성 접대부로 활동하거나 네네. 아니면은 이제 남성 그 가드라고 거기서 표현을 해서요. 클럽을 지키거나 클럽 뒷일을 봐주는 친구들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친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 플러스 네. 작가님께서 직접 현장에 이제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안에 있는 내밀한 사정들을 알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예, 취재를 이제 시작했는데 주로 하게 된 일은 이제 밤에 그 고객들이나 아니면은 제가 만났던 그 가출 청소년들이 거기 안에서 일하고 있을 때 흔히 말하는 2차 성접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가는 장소를 옮겨다 주는 운전기사 역할, 그다음에 낮에는 그 클럽 안에 있는 설비들을 보수하는 설비기사, 네네. 그리고 주류 배달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실태를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같은 역할을 하시면서 직접적으로 눈으로 목격하신 실상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예, 소설을 통해서도 많이 나와 있지만 제가 생각했던 상식을 우습게 짓뭉개는 그러한 실상들이 저한테는 좀 보여져서 사실 상당히 많이 힘들었었고요. 이후에도 심한 무력감에 좀 시달렸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우리 흔히 말하는 물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그 관련된 이슈를 김희준 그 변호사님으로부터 자세하게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GHB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같은 마약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습니까? 네, 제가 2016년 봄부터 거의 초겨울까지 6개월 정도간 그곳을 움직이면서 발견한 바로는 너무 쉽게 일상적인 행위가 성행되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장면들이 누가 신고라도 하면 어떡하지? 그런 어떤 우려가 들었는데 제가 경험했던 6개월간의 기억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신고가 되고 적발이 되고 한 적이 없었어서 그게 저한테는 좀 충격이고 무력감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같은 그 강남 클럽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셨어요? 네, 이제 화장실 같은 부분 그리고 이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파티션이라고 해서요 분류된 방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얼핏 목격되는 바에 의하면 가장 제가 목격한 바는 그 GHB라고 불리는 몸에 잘 남지 않아서 마약 검사에서 조금 유리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 물뽕 흡입이 조금 일상적으로 좀 자행되고 있던 것들은 목격이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상대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지금 문제가 됐던 성폭력이라든가 네. 도찰이라든가 뭐 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봐도 그럼 크게 틀린 게 아니겠군요. 예. 그 일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는 도찰, 그다음에 이제 성폭력, 미수, 그다음에 성추행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같은 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 처음에는 단순 폭행 사건인 줄 알았었는데 한꺼풀 뒤져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태들이 막 빚어졌잖아요. 네, 그렇다면 맞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무엇을 했는가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그 2016년의 일이었는데요. 3년 네네. 전 일입니다. 그때 제일 제가 좀 의구심이 들었고 안타까웠던 상황은 이제 제일 첫 번째는 정기적인 단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경찰분들이. 그런데 정기적인 단속이 있기 한두 시간 전에 제 추측과 정황으로는 그 전에 거기 관계자들이 미리 연락을 받고 그런 어떤 정황이 의심될 만한 부분들을 처리를 하거나 청소를 하는 모습들을 사실은 한 5-6번 정도 목격을 했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일반 고객들 안에서 여성들한테 원치 않는 술에 이제 약을 타서 먹이고 성추행을 시도하려고 했던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제 신고가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 예. 제가 목격했을 때가 4번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네네. 폭행도 포함이 됐는데 경찰분들이 오셨을 때 내부로 들어와서 피해자 진술이나 CCTV 확인을 하지 않고 문 앞에서 클럽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눈 다음에 돌아가는 경우를 예. 예, 목격한 직접 게 보셨어요? 있었습니다. 네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게이트라는 표현까지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게 이른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네. 승리 게이트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승리 게이트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마약의 문제 조금 전에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성매매의 문제 그리고 그 성매매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네네. 가출 청소년 뭐 이런 함께했던 그런 친구들 가운데에서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좀 오해도 하실 수가 있는데 클럽에는 그 MD라고 해서 네. 손님들을 이제 인도해주고 여러 가지 예약 뭐 그런 일들을 해주는 직업군이 또 따로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다수의 MD분들은 이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금 건전한 차원에서의 그러한 유흥 문화를 선도하고 있지만 네네. 이제 일부의 MD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그 일부의 MD들이 전직 조폭 출신들의 그 연계되고 있는 사람들과 결탁이 돼서 네네.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조금 더 조직적인 성매매 알선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었습니다. 조직적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네. 어떠한 형태의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좀 그들만의 전문적인 은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이제 미성년 성매매에 이제 앞장섰던 걸로 확인이 됐는데 가출 청소년들이 안타깝지만 부모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사회로부터도 사실은 지탄을 받는 친구들이라서 네네. 그런 친구들을 스카웃을 해서 뒤탈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에게 먼저 마약을 흡입하게 하고 약점을 잡은 다음에 예. 그런 친구들을 이용으로 대상을 해서 자신들이 유치한 VVIP 고객들이라고 한 사람들에게 성접대 알선이나 이벤트를 주선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 소설에 보면은 그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가운데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아예 그것을 원천적으로 그냥 봉쇄해버리는 그러한 네. 표현들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사람의 죽음까지도 완전히 거래가 되는 뭐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사실상 그렇습니까? 제가 목격했을 때는 어떤 살인 사건으로까지 비화되지는 않았었는데요. 네네. 저는 근데 사실 그들이 하는 그 위험한 이벤트라는 것, 그 성매매 알선에서 계속해서 조금 악하게 진화되고 있었던 그런 행동들 안에서는 그러한 일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섬뜩한 기분이 들어서 아, 그래요? 소설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지금 네. 2차 성매매라는 것은 아예 클럽을 벗어난 공간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언급하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그것이 네. 범죄의 여지로까지 하면서 피해자가 나오게 되고 네, 그 네. 피해가 아예 덮어져 버리는 이런 네. 상황까지도 네.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있었던 그 가출 청소년들 같은 경우가 미성년이나 불법 성매매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범법자라는 죄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쉽게 신고를 못했습니다. 아, 예. 저도 이제 그 친구들을 설득하고 계속하는 과정이었지만 사실 그 설득이 어려웠고 실패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들을 이제 스카우트해서 사실은 성매매와 성접대를 알선하고 그걸 주선하고 그걸 통해서 돈을 기하급수적으로 불리고 착취하는 이들이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같은 것을 경찰이 모를 수가 없지 않겠어요? 제 생각으로 상식적인 판단에 따르면은 충분히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 또는 방조 한 걸음 더 나가면은
게이트라는 어떤 그 환경을 악용해가지고 그 가출 청소년들이 오히려 또 다른 희생양이 되는 이런 네.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검찰 수사가 엄격한 수사, 엄정한 수사가 나온 이후에 말할 수도 있어야 될 상황이지만 제가 3년 전에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 네.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요. 네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하부 구조에서 제일 희생당하고 있었던 것은 제가 이제 목격했던 가출 청소년들의 미성년 성매매 이런 상황들이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같은 그 소재를 방송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것보다는 이 폭로되는 사실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네. 만약에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은 대안이 무엇일까라는 걸 좀 고민해보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 같은 맞습니다. 상황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까지는 그동안 누적돼 있었던 현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사실 2016년도가 지금 우리가 방송에서도 회자되고 있는 정준현 씨가 그때 몰카 사건으로 연루되었을 때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시기였습니다. 예, 그게 제대로 해결됐었다면은 네, 예. 저는 사실 그게 안타까운 기폭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그 잠입 취재하고 있었을 때 그 정준현 씨가 몰카 사건에 무혐의를 받았을 때 거기 안에 있었던 관계자들이 이제 경찰은 우리 편이다라는 쾌재를 부르면서 네네. 그들만의 어떤 리그를 더 강화했던 거. 그 안타까움이 사실 시간을 3년 전으로 되돌리고 싶은 마음까지도 있습니다. 발본색원을 해야 할 대상들이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 더 큰 네. 뿌리도 연계되면서 네, 맞습니다. 더 큰 이제 결과가 초래되는 그런 네,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러한 어떤 안타까운 적폐적 상황들은 누적된 결과가 흘러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누적된 결과가 결국 흘러나왔을 때 피해를 입는 진짜 하부구조의 희생양들이 더 얼마나 그 시간 동안 고통을 겪고 법적인 호소와 장치와 보호를 받지 못했는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사실 전부 정서적으로 각성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제 네네. 자신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가께서는 이 같은 네. 사실이 지금 사실상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냥 현실 그 자체이고 네. 사건이고 네. 범죄이고 네.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그러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것을 예를 들자면 소설의 형식이 아니라 네. 보다 좀 분명한 방식으로 네. 제보를 한다든가 네. 신고를 한다든가 네. 이런 방식의 해법은 생각하시지 않으셨는지요? 네, 그 해법을 사실은 처음부터 구상을 했었고 원래 이것은 소설이 아니라 르포르타주 형식의 책으로 묶으려고 했었고 언론과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는 그 안에서 아직도 있는 그 가출 청소년들이 그러한 신고를 원치 않았던 왜냐하면 자신들이 죽음의 위험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생계가 끊어진다든지 하는 매우 현실적이고 절박한 고민을 저한테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망설이게 된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이제 몇몇 기자분들과 접촉도 하고 이렇게 제가 목격하고 구술로 들었던 상황들을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은 공론화되지 못했던 그런 보이지 않는 벽을 느꼈던 자괴감도 있었습니다. 소설을 집필하셨던 그런 단계에서는 이번에 버닝썬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이셨을 거 아니에요? 네, 훨씬 이전. 그러니까 2016년 하반기부터 사실은 원고를 준비했고 이제 들었던 구술적인 내용들을 네네. 취합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은 현장을 직접 확인하시고 그 확인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소설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이번 사태를 일종의 증언하시고 고발하신 셈이 됐는데 이 같은 사태를 우리 사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이제 저는 작가의 입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매체의 힘을 빌려서 발버둥을 쳤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첫 번째로는 저는 정서적인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강남이라는 곳이 참으로 묘한 것이 참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시는 분들도 많이 모여 있지만 그와 반대로 이제 어떤 상위 0.1%라는 어떤 자기만의 성공의 도취가 되어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들이 전혀 무감각해지는 그렇게 굳어가고 있는 상황들의 정서적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이 경찰 조사나 이런 철저한 조사가 있다 하더라도 네네. 나중에 또 다시 강남 안으로 그러한 어떤 음성적 문화가 응집될 거란 생각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 직접 함께 생활을 했던 가출 청소년 가운데에서 네. 작가님께 영감을 줬다는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인상적이었던 그러한
청소년이 있다면 누굽니까? 네, 제가 정말 좋아하고 글을 정말 좋아하고 시를 잘 쓰는 친구였습니다. 남자아이였는데 그 친구가 호스트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남자 접대부가 되어서 활동하고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네. 왜 이곳을 벗어나지 않냐고 했더니 예. 그 친구가 강남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저한테 되물었을 때 제가 선뜻 답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마음에 남습니다. 메이드 인 강남은 욕망으로 귀결되는 겁니까? 조금이라도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근데 저는 반대로 희망과 대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록 이렇게 퇴적된 결과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지만 전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분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정치권이나 검찰 쪽에서도 그리고 경찰 자체에서도 내부의 자정 의지를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그리고 모든 경찰분들이 그렇게 어떤 유찰이 되거나 유착에 다 연루돼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일부의 도덕적 일탈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법적인 집행을 하고 수사를 하는 경찰분들이 그분들은 일부만이라도 그런 것에 연루가 된다면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진실이 가로막힐 거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철저히 발본색원되고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좋은 작가로 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원규 작가였습니다. 예, 저희는 3부에 뵙도록 하죠.